네, 전기기기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기기, 그 중에서 제1장 직류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강의의 달인 휴강 최이동 선생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는요, 직류 발전기의 원리와 구조, 요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직류 발전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플레밍의 이제 오른손 법칙, 발전기니까요. 전기를 생산해내야 되죠.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뭐 자기장 영역 안에서 도체가 움직이면 도체 양쪽 끝에는 기전력이 발생한다. 뭐 이런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 원리를 배웠고 직류 발전기의 구조 를 배웠어요. 직류 발전기든 직류 전동기든 간에 구조는 다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직류기의 3요소, 직류기를 구성하는 3요소는 계자와 전기자와 정류자다. 그 다음에 4요소까지 답하라 그러면 거기에 브러쉬가 추가가 되는 형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직류 발전기의 이론 부분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교재는 22페이지서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동안에 학습할 목표를 일단 살펴볼게요. 직류 발전기에서 이제 유도기전력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직류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류작용을 한번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류 발전기의 유도기전력. 그럼 발전기라고 하는 것이 자기장 영역 안에서 도체가 움직이면 기전력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23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페이지에 직류 발전기 이론 유도 기전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재를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참 보기 힘들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뭐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시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이 막상 이 식을 그대로 외우려고 하면 참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따르게 좀 정리를 좀 해갖고 왔어요. 도대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식,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글자 그대로 다 자세하게 읽어보고 해야 이 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좀 유도기전력을 공부하기 쉽게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 거, 발전기에서의 유도기전력은 어떤 원리로 이제 이 식이 나온 것인가를 좀 설명해 드리고자 다른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자료 같이 보면서 이번 시간에는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에 선생님이 동영상 말고 이제 하나의 학습 자료를 더 넣어놨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해서 포트폴리오로 이 자료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전력이 유도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유도 기전력이 뭐냐? 그냥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발생되는 전기적인 에너지다. 그 전기적 에너지는 전압이나 전류가 될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유도 기전력은 이렇게 글자로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책에서 나왔던 그 복잡한 수식 같이 보이는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직류 발전기의 구조는 N극과 S극, 자극을 형성하는 계자와 그 자극을 이제 끊어내는 자극과 세교해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전기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기자에서 도체가 감겨져 있고 그 도체가 이 계자 N극과 S극에서 발생되는 계자를 끊어냄으로 인해서 쇠교함으로 인해서 그 전기자 도체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런 식이 교과서에서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과 같이 N극, S극이 있고 반지름이 R인 원통,
전기자는 지금 거의 원형으로 되어 있겠죠. 여기에 이제 슬롯에, 전기자 슬롯에 코일이 감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R이고, 그 다음에 계자에 지금 영향을 받는 그 구간의 길이가 이렇게 L메타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회전하는 속도는 분당 회전수가 nRPM이다. nR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웠어요. 속도라고 하는 것, 속도. 이 회전하는 그 전기자가 회전하는 이제 속도를 한번 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였었죠. 물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메타퍼세크였습니다.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전기자가 회전한 속도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리는 어떻게 돼요? 거리는 반지름이 R인 원이 만약에 여기서 출발했다면 이 한 바퀴 이건 원의 둘레라고 하죠. 원의 둘레가 얼마였죠? 그렇죠. 원 둘레의 길이는 2파이R이 됐었죠. 그죠? 2파이R. 이해되셨죠? 원 둘레. 그리고 이게 지금 분당 nRPM, 분당 회전하는 수가 nRPM이었으니까 이걸 초당 회전수로 바꾼 겁니다. 왜 초당 회전수로 바꿨어요? 그렇죠. 속도라고 하는 게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거리. 그럼 초당 여기 메타퍼세크라 그랬죠. 그래서 60분의 n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60분의 n이 나온 이유. 60분의 n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러면 자 보세요. 2파이R인 원 둘레가 n회전, 1분당 n회전을 하면은 이 도체가 1분당 이동한 거리가 나오겠죠.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거를 60초 초 단위로 이제 속도를 계산해야 되니까 60초로 나눠주면 초당 몇 메타 같다라고 우리가 이 속도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교과서에서 갑자기 이제 전기자의 직경이 나왔습니다. 전기자의 직경은 R 더하기 R이었죠. 2R이었죠. 결국에는 전기자 직경은 2R이었습니다. 2R이므로 식은 위에, 속도식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겠죠. 파이는 그대로 두고 2R만 D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속도 V는 파이 D 곱하기 60분의 N 메타퍼세크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이 유도 기전력, 스몰 e는 어떻게 됐었어요? 스몰 e는 VBL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뭐 이렇게 됐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BLV 사인 세타 또는 VBL 사인 세타 똑같은 겁니다. 즉 도체가 회전하는 속도, 그 다음에 자개의 세기, 그 다음에 자기장 영역 안에 있는 도체의 길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 도체의 길이는 지금 한개입니다. 전기자 도체 한개예요. 한개의 길이. 그러면 이 V, 아까 전에 나왔던 V를 이 식에다가 대입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파이 D 60분의 N 곱하기 B 그대로, 그 다음에 L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냐? 전기자 도체는 선 하나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선이 무수히 많이 감겨져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식은 한 도체 한 가닥이요. 한 가닥에서 발생되는 유도기전력을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전기자 권선이 도체 한 가닥만 감겨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도체 한 가닥이 여러 번 감겨 있겠죠. 그러면 그 여러 번 감긴 녀석들까지 다 고려를 해줘야 최종적인 나중에 유도 기전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에 식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전기자에 감겨져 있는 도체가 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쫙 둘러가면서 감겨져 있는데
어찌됐든 그 전기자 도체가 감겨져 있는 위치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 그러면 도체가 받는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냐. 그 자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단위에도 보면은 딱 물리량이 나와 있어요. 면적에 대한 자속의 량입니다. 웨버죠. 웨버 퍼 메타 제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에 대한 면적에 대한 면적당 자속의 수가 되겠죠. 그러면 자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자속분의 표면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예 표면적분의 전체 자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면적당 자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총 자속이 얼마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표면적에 대한 자속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전체 자속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자속은 극이 몇 개냐, 그 다음에 한극당 자속수가 몇 개냐, 이렇게 결정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수식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표면적은 그대로 두고요. 그러면 전체 자속은 극수는 P로 썼고요. 대문자 P. 한 극에서 나오는 자속은 대문자 파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P파이가 된 거고, 표면적은 어떻게 돼요? 이 표면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즉 N극과 S극의 영향을 받는 요 위의 회색 부분이 표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의 둘레 곱하기 요 L이 표면적이 되겠죠. 사각형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2파이 RL분의 P파이다. 이렇게 평균 자속 밀도가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전기자 권선법을 배울 적에 파권과 중권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 내용이 적용이 돼요. 그렇다면 전기자가 감겨져 있는 총 도체, 총 이 감긴 숫자, 총 도체수가 몇 개냐, 그걸 Z라고 했고, 병렬 회로수를 A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자, 병렬 회로수가 지금 나왔으니까 우리가 파권하고 중권, 전기자 권선법에서 파권하고 중권을 배웠을 적에 중권인 경우에는 병렬 회로수가 극수랑 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극수랑 같고, 파권인 경우에는 병렬 회로수가 2개밖에 없다. 병렬 회로수는 2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병렬 회로수를 A라 하면 브러쉬 사이에 직렬로 접촉된 도체수, 병렬 회로수로 총 도체수를 나눠주면 브러쉬 한쪽 끝과 브러쉬 반대쪽 끝에 접속된 도체의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A분의 Z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자 도체에서 발생되는 총 유도기전력,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겁니다. 전기자 도체 전체에서 발생되는 유도기전력 E, 대문자 E는 아까 전에는 한 가닥이니까 소문자 E로 썼고요. 지금은 대문자 E, 전체 도체에서 나오는 유도기전력 E는 어떻게 되냐? 한 가닥에서 나오는 유도기전력, 거기에 어떻게? 브러쉬 사이에 직렬로 접속된 도체수, A분의 Z이죠. A분의 Z.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한 가닥에서 나오는 기전력은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다가 썼었어요. 그거 그대로 지금 갖다 놓은 겁니다. 60분의 어떻게? 2파이 RN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B 곱하기 L 그대로 쓴 겁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A분의 Z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 상수에 해당하는 것, Z, 전기자 총 도체수나 병렬 회로수는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R도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 60A분의 PZ 파이 N이 되는 겁니다. PZ 파이 N.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류기를 공부하실 적에는 요 식만 유도기전력에 대한 식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60A, A는 병렬 회로수라고 그랬죠. 병렬 회로수이기 때문에
중권으로 감은 경우에는 극수랑 같다 그랬죠. 그럼 위에 극수 P 있네요. P. 그러면 중권인 경우에는 서로 상쇄되겠죠. 그죠? 서로 상쇄되고, 파권인 경우에는 병렬 회로수가 병렬 회로수 A가 2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는 극수하고 상쇄가 안 되겠죠. Z는 전기자 총 도체수가 몇 개다. 숫자로 주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대문자 파이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한 극에서 나오는 자속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도체가 이 회전 속도 n이 되겠죠. 회전 속도 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0A분의 PZ, 요것은 항상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설계를 했을 때, 만들었을 때, 제작했을 때 정해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K로 치환한 겁니다. K로 변환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 마지막 끝에 두식이 되는 거예요. 요 마지막 끝에 두식. 전기자 도체 전체에서 발생되는 유도기전력 E는 K-파이-N이다. 그리고 K라고 하는 것은 60A분의 PZ-파이-N이다. 어떤 강사 선생님께서는 뭐 60A분의 피자 파이 N이다. 뭐 피자 파이 N 뭐 이렇게 외우도록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빨리 외우고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 하세요. 결국에는 이 전기자 도체 전체에서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극당 K파이N을 보죠. 한 극당 자속의 수로 결정되고, 그 다음에 회전 속도로 결정되게 된다. 즉 회전하는 속도가 빠르게 되면 기전력이 많이 나오고, 회전하는 속도가 느리게 되면 기전력이 적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식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직류 발전기에서 나오는 유도 기전력, 교과서에서 그림이 안 나와가지고 이 그림을 선생님이 보여드리면서 식이 밑에 식까지 쫙 유도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배워봤지만 이 위에 있는 식들 수학이 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원통으로 돼 있으니까 원에 대한 수식과 뭐 여러 가지 어떤 원리들이 적용되면서 쭉 이 마지막 식까지 끌어왔는데, 이 위에 거 여러분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위에 기억 안 하셔도 되고, 밑에 전기자 도체 전체에서 발생되는 유도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60A분의 피자 파이 N이다. 그리고 그것은 60A분의 PZ는 물리적인 어떤 양, 기계를 설계했을 때의 물리적인 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K로 치환한다. 그리고 K-파이-N이다. 결국에는 유도기전력은 어떤 기계적 성질 K, 기계적 성질과 한극당 자속수와 그 다음에 회전하는 속도의 기전력이 비례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직류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강의의 달인 휴강 최희동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